네, 인공지능 9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디시전 트리에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속성을 선택해 가면서 학습을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웨카를 좀 소개하고 웨카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한 디시전 트리 학습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리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시전 트리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속성을 선택하고 이그젬플들을 분할해 나가면서 이제 트리를 만들게 되는데, 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정보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갖는 정보량이라는 것은 확률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확률이 1인 것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정보량을 로그 P분의 1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하나 던지는데 그 결과를 전송한다고 하면 1비트를 필요로 하고, 네, 동일한 확률을 갖는 네 가지 아웃컴이 나왔을 때 결과를 전송하려면 2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에 정보량의 정의로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했는데, 엔트로피는 평균 정보량이라고 했죠. 어떤 집단의 평균 정보량으로서 정보량 i가 있을 때 그런 정보량을 갖는 엘리먼트의 확률이 p라면 p 곱하기 정보량 해서 평균을 계산한 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했고, 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어떤 집단이 고른 확률로 엘리먼트가 존재하면 그때 엔트로피가 가장 높고, 확률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엔트로피는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속성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어떤 example 집단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속성 값을 기준으로 분할을 했을 때, 어떤 속성으로 분할하면 엔트로피가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또 다른 속성으로 분할을 하면 엔트로피가 크게 떨어진다면, 네, 분할 후에 엔트로피를 가장 낮출 수 있는 속성이 좋은 것이다. 알겠죠? 바꾸어 말하면 그런 속성 값이 클래스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처 셀렉션을 하는 속성을 선택할 때는 원래 데이터 집단의 엔트로피, 그다음에 그 속성 값을 가지고 분할을 했을 때 분할된 집단의 평균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그 두 개의 차이를 게인이라고 했고, 그 게인이 가장 큰 속성을 선택하면 되겠다 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우리 example 같은 경우에 원래 14개 example의 클래스들의 분포를 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1.53인데 income이라는 속성 값을 확인해서 3개의 집단으로 분할하면 분할된 집단의 각각의 엔트로피가 이렇게 되고 평균을 구하면 0.56 정도 돼서 둘 사이의 차이는, 즉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정도는 0.97 정도 되고,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엔트로피가 떨어지는 속성은 income이라는 속성이다. 즉 income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income으로 분할을 처음에 하고, 그리고 나면 엔트로피가 제로로 떨어진 곳은 하이라는 클래스가 결정되면서 리프노드가 이제 달리게 될 테고, 다른 또 분할된 집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속성을 선택해서 분할을 할 텐데, 이때도 똑같이 개인을 계산해 보고 개인 값이 가장 큰 속성을 가지고 분할을 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네, 그래서 우리 example 같은 경우엔 이런 decision tree 모델이 얻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컴팩트한, 다양한 가능한 decision tree 중에 가장 컴팩트한 모델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속성이
이렇게 뭐 두 가지 값 중에 하나,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로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연속적인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그걸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전환하는 전처리를 수행한 다음에 디시전 트리를 적용하거나 네, 혹은 연속적인 값에 어, 가능한 그 둘로 분할할 수 있는 중간 값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부 마찬가지로 개인을 계산해 보고 엔트로피가 가장 떨어질 수 있는 스플릿 포인트를 잡아서 네, 이렇게 분할을 해 나감으로써 역시 그 가지가 항상 두 개로 나뉘는 그런 디시전 트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디시전 트리를 간단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웹카에서 한번 실행시켜서 그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다음에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또 다른 모델인데,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모델은 이번에는 룰들의 집합인 디시전 트리 형태의 모델이 아니고, 네, 어떤 함수 형태의 모델을 찾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보려는 건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리그레션 모델,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리그레션이라는 건 우리가 네, 회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이거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x로부터 y를 예측하려고 하고 이걸 하는 모델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네, 데이터들이 주어져서 데이터로부터 어떤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모델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앞서 봤을 때 그 예측 값이라는 것은 몇 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yes 아니면 no, high, moderate, low 중에 하나. 1 아니면 0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y 값이 어떤 연속적인 값을 우리가 예측하려고 할 때는 이걸 이제 회귀, 리그레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단순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x 값 하나에 대해서 y 값 하나를 예측을 하는데 그때 이 우리의 모델을 네, 이런 선형 함수로 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그래서 y가 x로부터 예측되는데 그 함수가 선형 함수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겠다는 거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x가 하나의 값으로 이제 표현된다면 두 개, w1, w0 두 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정하면 되겠죠. 네, 이 값을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정하겠다 하는 것이죠. 네, 이 값을 정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적절한 파라미터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에 잘 부합하는 모델을 우리가 얻어야 되니까 이 모델에 의해서 예측을 수행했을 때 에러가 가장 적어지게끔 파라미터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x에서 y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x가 x1, x2, x3 등등 여러 개의 속성 값으로 표현되는 그런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의 x 값으로부터 y를 예측하는 선형 모델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병원에서 환자들의 나이를 x라고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혈압을 y라고 해요.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모델을 얻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22살 혈압이 131, 23살 128 등등등 해서 51살 144까지 있네요. 네, 이런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모델을 찾는데 선형 함수로 예측을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81 플러스 1.2 곱하기 ag
네, 이런 모델을 찾겠다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주어진 데이터를 x 대 y 평면상에 점으로 쭉 찍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이 바로 이런 우리의 모델, 선형 모델에 해당하는 직선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나이 대 혈압은 이런 직선 관계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얻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이 얻어지면 이제 나이가 주어지면 가장 적합한 y 값을 우리가 그 모델로부터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것은 x가 있습니다. x를 우리가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y는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라고 얘기해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이 y가 numerical,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경우이고 네, 이 두 사이의 모델을 우리가 선형 모델로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이 선형 모델이고 하나의 함수 h라고 부르면 x 값이 하나일 때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이것이 이제 표현이 될 텐데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보통 세타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들로 정의되는 선형 모델 h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x1, y1, x2, y2. 네, 이 데이터들을 지금 x, y 평면상의 그래프로 지금 표현했는데 요 파란 동그라미들이 이제 각각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예컨대 x 값이 이럴 때 y 값은 이런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모델을 선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y 값은 x가 주어지면 두 개의 파라미터에서 w0 플러스 w1x라고 예측이 될 텐데 이 예측되는 값을 우리가 y hat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오렌지색 라인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다고 하면 두 개의 파라미터에서 정해지는 선형 모델을 나타내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 모델에서 xi에 대한 y 값은 어떻게 예측이 될 거냐면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y hat. 네,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y 값과 우리가 이걸 직선으로 모델링한 그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y hat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 같으면 요만큼 차이가 있고 요 데이터에선 요만큼 이런 차이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게 완벽한 선형 모델에 의해서 나타난 데이터라면 에러가 이 차이가 이제 하나도 없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그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에러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 차이들의 합. 그런데 이 차이가 어, y 마이너스 y hat 실제 값 빼기 예측된 값을 우리가 다 더하려고 보면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그게 다 상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쓰거나 혹은 이 차이의 제곱으로 y 마이너스 y hat의 제곱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러는 y 마이너스 y hat의 제곱의 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모델이 가장 주어진 데이터에 부합하냐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에러를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는 어떤 모델을 원하냐 하면 바로 이 에러가 가장 작아지는 모델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즉,
이 에러가 가장 작아지는 파라미터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 뒤에 신경망 뭐 딥러닝을 얘기할 때까지 전부 다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로스 펑션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모델을 이제 정의할 때 그 모델이 이제 여기서와 같이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함수가 정의될 수가 있을 텐데 그 모델이 x로부터 y를 예측하려고 할 때, 이 실제값 대비 얼마나 차이를 보이느냐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고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얼마만큼 에러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로스 펑션인 거죠. 흔히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로스 펑션이 정의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정의하고 나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 로스 펑션의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문제를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데이터가 주어진다. 그죠?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에서 x1에 대해서 y 값은 뭐다 하는 게 주어지고 데이터셋이 주어지고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학습입니다. 모델은 선형 함수로 모델링하기로 하는 것이고 네, 앞서 본 것과 같이 에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이 에러가 작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로스 펑션은 y-y의 제곱의 합이고 우리는 이것이 가장 작아지기를 원하는 거고 자, 이때 y 햇이 우리의 모델에 의해서 w0 플러스 w1x로 예측되기로 했으니까 즉 우리의 로스 펑션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파라미터 W1과 W0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델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즉, 함수가 달라지는 거고, 함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로스, 즉, 에러가 이제 달라지게 될 텐데, 따라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려면, 이 값을 최소로 하려면, 이 값이 최소가 되는 W0, W1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바로 함수의 최소값이 언제, 에, 어떤 파라미터 값일 때 이것이 최소가 되는지를 우리가 얻으면 되고 미분해서 얻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것이 W0의 함수이면서 또 W1의 함수인데 그래서 W0가 언제 이 값이 즉 로스라는 함수 값이 최소가 되는지를 보려면 로스라는 함수가 W0에 대해서 이런 값을 갖는다고 하면 네, 이때가 로스가 최소가 되는 값이고 이 값은 우리가 로스 함수를 W0라는 파라미터에서 미분해서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예를 들어서 y가 x의 함수라고 할 때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만약에 f가 여러 개의 변수, 다변수 함수라면 그 중에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미분할 때 우리가 이런 표시를 쓰죠. 네, 파셜 데리버티브, 편미분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쓴 것은 뭐냐면, 이 함수가 W0가 어떤 값일 때 가장 최소인지는 미분해서 제로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로스 펑션을 우리가 W0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즉 W0만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괄호 안에 거의 제곱.
나타나는 함수니까. 그리고 그 안에 W0가 있죠. 네, 미분하면 앞에 2 나오고 요 가로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서 또 W0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W0라는 게 있으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앞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로스 함수를 W0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걸 우리가 이퀄 제로로 놓으면 된다 하는 거죠. 네, 또 마찬가지로 W1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되는데, 이걸 또 W1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2 곱하기 가로.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W1이 W1 곱하기 X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걸 W1에 대해서 미분하면 네, 마이너스 앞에 나오고 X가 앞에 나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또 이퀄 제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네, 변수 두 개인데 지금 이퀄 제로인 식이 두 개니까 연립 방식 풀면 되겠죠. 네, 이걸 풀면 우리가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 첫 번째 식으로부터 이퀄 안에 있는 거 이퀄 제로 놓으면 여기는 x 바 y 바라고 표현한 거는 x의 평균, y의 평균입니다. 즉 네, n분의 시그마 x i를 우리가 평균 x 바라고 지금 표현한 거고 네, 이런 표현 방법을 쓰면 우리가 w0는 y 바 마이너스 w1 x 바가 되고 네, 요걸 두 번째 식에 집어넣어서 풀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정리하면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자세한 요 중간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하나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yi라는 게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식을 얻는 거는 뭐 각자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해보죠. x에서 y를 지금 예측하려고 하는데 다섯 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x가 95일 때 y는 85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는 저기 지금 안 써 있는데 예를 들면 x가 뭐 중간고사 성적, y가 기말고사 성적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거로부터 내가 x로부터 y를 선형식으로 예측을 하려고 한다. 우리의 모델은 선형 함수입니다. 즉 파라미터 두 개를 찾으면 되는데 앞서와 같이 데이터로부터 미분해서 제로로 놓고 W0, W1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네, 이걸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X의 평균, Y의 평균 구하고 네, 앞서 계산한 식에 나온 이런 항들을 계산한 다음에 W1을 계산하면 0.64, W0를 계산하면 26 이런 값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이렇다는 거죠. 선형 모델인데 W1, W0, W1에서 Y 값은 X 곱하기 0.64 플러스 26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이게 가장 뭐죠? 스퀘어 에러가 그러니까 Y 마이너스 Y에서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그런 예측, 선형 예측 함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X값이 65일 때 Y를 이제 예측하려고 하면 이 모델이 얻어지고 난 후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집어넣으면 Y값은 68 정도로 예측. 네, 그래서 뭐 간단한 거죠,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네, 이렇게 이제 클로즈드 폼으로 이 가장 에러가 작아지는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x가 하나의 값으로 표현되고 데이터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x가 x로부터 y를 예측하려고 그러는데 x1, x2, x3 네, 여러 개의 속성 값으로 x가 표현되고 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고 하면 네, 앞서와 같은 클로즈 폼으로 파라미터들을 계산해내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파라미터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각각의 W1, W2, WN까지 거기다가 W0가 필요할 테니까 총 N 플러스 1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 로스가 미니마이즈 되는 파라미터를 찾으면 되겠죠. 네,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가 주어지고 여러 개의 속성 값으로 x가 표현됐을 때 클로즈드 폼으로 이 파라미터를 얻는 것이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굉장히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고 네, 조금 더 일반적으로 또 다른 이제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써 있는 것처럼 어떤 함수의 어떤 함수가 최소값이 되도록 파라미터를 찾는데 반복적인 파라미터 값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그런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 나가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로스 함수가 있는데 오른쪽 아래 그림을 봅시다. 로스 함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미니마이즈 하려고 그러고 하나의 파라미터만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파라미터 W에 따라서 로스 함수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값을 갖는다고 해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로스 값이 미니멈이 되는 어떤 W 값이 뭐냐 이걸 찾고자 하는 거고 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임의의 W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임의의 W 값에 대해서 이때 로스 값이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W 값 변화에 따라서 로스 값이 지금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요런 내가 지금 그려놓은 W 값에 대해서 로스 값은 뭐 이런 값을 가질 테고 이때 로스는 W 값에 대해서 증가하는 구간에 있죠. 따라서 내가 W 값에 변화를 준다면 W 값을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네, W 값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로스 값이 줄어드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현재 파라미터 W가 이런 값을 갖는 상태라면 W 값에 따라서 로스 값은 줄어드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 나는 로스 값을 줄이려면 이 W 값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네, 그걸 뭘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냐면 현재 W 값에 대해서 로스라는 함수의 변화량을 보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때의 변화량, 이걸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하고 즉 로스 함수를 W에 대해서 미분한 값인 거죠. 그게 바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때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면 로스 함수의 변화량이 0보다 크면 즉 미분값이 0보다 크면 W는 감소시키면 되는 거고 변화량이 마이너스면 즉 미분값이 마이너스면 W는 증가시키면 되고
네,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면 로스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변경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어떤 파라미터 값, J번째 파라미터 WJ라는 값은 현재 값으로부터 어떻게 바꿔나가면 되냐면 WJ에 대한 로스의 변화량, 즉 로스를 WJ로 미분한 값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W 값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앞에 붙은 요 값은 러닝 레이트라는 상수로서 우리가 만약에 러닝 레이트를 아주 작은 값으로 한다면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아주 작으면 네, 여기서 W는 감소하는데 조금 여기서 또 W는 감소하겠죠. 또 조금 또 조금 이렇게 W 값이 변경돼 나가는 거고 러닝 레이트가 조금 더 크다면 여기서부터 W를 많이 줄여서 여기까지 오고 이제는 미분값이 마이너스니까 W를 증가시켜서 또 많이 증가시키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감소. 그 다음에 또 증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소점으로 갈 수도 있겠죠.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다시 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W 값을 바꾸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 갔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니까 또 크게 이만큼 움직이면 네, 이렇게 해서 발산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학습 계수, 러닝 레이트를 설정해서 이와 같이 파라미터를 변경시켜 가면 우리가 어떤 함수, 여기서는 로스 펑션의 최소값을 찾아갈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간단한 얘기죠. 뭔지 알겠죠? 네, 혹시 이런 뭐 편미분 기호, 기울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간단한 함수를 가지고 그냥 예제로 여기다 하나 적어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다변수 x, y 두 개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변수 함수다.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그러면 네, x, y 그 다음에 함수값을 g라고 했을 때 x, y, g 공간상에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라고 하면 언제 이 값이 1이냐 하면 여기가 1이라고 했죠. 네, 이거 여러분이 잘 아는 원의 방정식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의 제곱. 그래서 xy가 이런 원에 해당하는 값일 때 이 함수는 1의 값을 갖습니다. equal 4라고 하면 언제 이 값이 4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의 제곱일 때. 그래서 반지름이 2인 원에 해당하는 xy 값일 때 함수 값은 4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이런 사발 모양의 함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특정한 xy 값, 예를 들어서 x는 1, y는 1일 때 이런 xy 값일 때 내가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xy는 어떻게 값을 변경시켜 나가야 될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과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각각 이 함수의 x에 대한 변화량, y에 대한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죠. 네, 미분하면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그죠? 네, 이걸 y를 변수로 보고 미분하면 2y가 되죠. 네, 이것이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라는 거고 x1, y1일 때 이 그레디언트는 2라는 값을 갖습니다.
자, 내가 1, 1이라는 포인트에서부터 XY를 변경시켜 나갈 때 어떻게 그럼 변경시켜 나가냐면 이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각각 변경시켜 나가면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X는 그레디언트가 지금 2, 2니까 X는 X 마이너스 어떤 상수 곱하기 2, Y는 Y 마이너스 어떤 상수 곱하기 2. 네, 즉 같은 양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XY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이 함수가 최소화되는 XY의 변화량인 거죠. 변화하는 방향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빨간 화살표로 그림에 표시되어 있죠. 네, X가 1, Y가 1일 때 네, 함수 값은 뭐 2겠네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 함수가 가장 최소로 줄어드는 방향은 XY가 원점 방향으로, 즉 같은 양만큼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것이 이 함수가 최소로 줄어드는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XY를 변경시켜 나가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는 우리가 네, 로스 펑션은 이런 거다 해놓고, 즉 에러가 이거다 정의해놓고 이걸 이제 가장 미니멈으로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클로즈드 폼으로 찾았는데, 네,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x와 x로부터 y를 예측하는데 x는 x1, x2, x3 등등등의 속성 값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지금 주어집니다. 우리의 모델은 선형 모델로서 y는 x의 선형 모델로 예측을 할 거고 이때 세타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는 여기 지금 표현된 W0, W1, W2 이런 것들이죠. W0는 여기도 똑같 일관된 표현으로 X0를 앞에 붙였는데 X0가 1이다 하면 이게 선형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이런 X의 속성 값들로부터 Y를 예측하는 선형 모델이고 이때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의 로스 함수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주어진 실제 Y 값과 이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Y의 예측값, 예, 요 차이의 제곱의 합으로 로스 펑션을 정의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로스 펑션이 미니마이즈 되게끔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건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겠다. 네, 그러면 요걸 계산하겠다는 거죠. W 값을 임의의 값에서부터 출발해서 로스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경시켜 나가겠다. 로스 값이 줄어드는 방향이라는 것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로스 펑션을 이제 미분합니다.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면 우리가 결정하려는 파라미터, 특정한 파라미터에서 미분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뭐 이미 해본 것처럼 x제곱 미분하면 2x죠. 네, 따라서 이것의 제곱을 미분하는데 여기는 로스 펑션의 앞에 개수를 2분의 1이라는 걸 붙여놨네요. 네, 앞에 어떤 상수가 붙으나 상관없겠죠. 똑같이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이 붙은 상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분하면 네,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요거 없어질 테고 y-y 해시 남고 WJ는 지금 어딨냐 하면 네, y 해시 WJ의 선형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y 햇을 또 미분하면 됩니다. 이 파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앞에 나오고 이제 y 햇을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y 햇이
요런 선형식인데 요 안에 지금 WJ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플러스 WJ, XJ 이런 게 들어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WJ로 미분하면 요건 W의 1차식이니까 XJ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간단히 미분하면 우리가 위와 같이 정의된 mean square, 스퀘어 에러를 로스 함수로 했을 때 파라미터 W에 대해서 미분한 식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hat 곱하기 WJ에 해당하는 XJ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한다는 것은 WJ라는 J번째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면 이전에 WJ에다가 바로 요 계산을 데이터로부터 수행해서 WJ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 로스 함수가 미니마이즈 되는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우리가 행렬 형태로 표현해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는 X로부터 Y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고 X는 여기 지금 X1, X2 해서 XD까지 D개의 속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형함수로 모델을 찾을 건데 그 선형함수는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파라미터는 D 플러스 1개로 정의되겠죠. 1, 2 해서 D까지와 W0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X1 첫 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가로로 표시했네요. 근데 X1이라는 것은 D개의 속성값으로 표현된다 그랬으니까 즉 하나의 데이터라는 것은 X1, X2, X3 이것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고 그 다음 데이터는 또 X1, X2, X3에 대해서 Y값 그런데 이건 두 번째 데이터라 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선형 모델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파라미터 D 플러스 1개를 찾고자 하는 거고 자, 이거 데이터 전체를 파라미터와 함께 우리가 벡터 표현을 하게 되면 네, 총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요 y 값들이 n개가 있겠죠. 그 n개를 이렇게 y라는 벡터로 표시하고 이 벡터는 그래서 디멘전이 n by 1이겠죠. 그 다음에 이 x들을 또 우리가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행렬로 표현하면 x라고 할 때 네, 첫 번째 데이터가 여기 x1, x2, xd까지 데이터로 표현되고 그 다음 행에 또 두 번째, 그 다음 행에 세 번째 데이터. 네, W0의 곱해지는 x0가 1이니까 지금 그거까지 포함해서 여기다 이렇게 x를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x라는 행렬의 디멘전은 n by d 플러스 1이겠죠. 네, 이제 파라미터는 총 d 플러스 1개 있으면 되는데 그걸 w라는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W0, W1, W 돼서 디멘전은 d 플러스 1 by 1. 자,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렇게 벡터와 행렬로 표현하고 나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히 두 줄의 알고리즘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파라미터들을 랜덤한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두 번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즉 다음과 같은 계산을 반복한다. 네, 현재 파라미터를 가지고 x 값으로부터 y를 예측하고, 네, 그걸 우리가 행렬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즉, 첫 번째 x 데이터에 의한 y의 예측 값은 요거 곱하기 요거겠죠? 네, 두 번째 y의 예측 값은 또 두 번째 행 곱하기 w가 될 테고, 네, 그래서 행렬 x 곱하기 벡터 w 한 것이 y의 예측값이 됩니다. 현재의 파라미터에 의한 예측값이죠. 네, 그러고 나면 바로 요거.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업데이트 하는데, 네, 요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행렬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요 W 중에 그럼 W1에 대해서는 어떤 계산이 있는가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W1이라는 것은 이전 값에다가 러닝 레이트에 뭘 계산하냐 하면 요걸 계산하는 거죠. 요건 뭐냐면 각각의 주어진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y-y hat 곱하기 x, 또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y 곱하기 마이너스 y hat 곱하기 x 등등을 모두 합한 것인데, 즉 이거 또 이거를 다 합한 거죠. 네, 요걸 우리가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위에 정의된 x를 가지고 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y 마이너스 y hat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네, W1을 계산하기 위한 X 트랜스포즈 하면 이게 행과율이 바뀌는 거죠. 네, W1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건 그래서 요것과 그 다음에 Y-Y hat을 계산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요식이 되는 거고, 네, 사실 앞에 있는 이 시그마로 표현된 이거를 행렬식으로 간단히 표현한 거.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반복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 건데, 자, 만약에 데이터가 주어졌고, 우리가 적절한 학습 계수,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해 나가면, 여기 리피트라고 되어 있는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함에 따라서, 여기는 이포크라고 표현되어 있죠. 로스 펑션의 값이, 즉 에러의 값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로스 값이 쭉 줄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에러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파라미터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고,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어, 이 업데이트 과정을 스톱하고 바로 이 W를 얻으면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가장 에러를 최소로 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얻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형 모델을 얻은 거죠. 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모델, 네,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기 위한 선형 모델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 제일 간단한 이 모델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뭐또 다른 로스를 쓴다든지 또 여러 개의 또 복잡한 그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신경망에서의 이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사실은 그 이제 간단한 경우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제일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적용하는 걸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지금 혹시 이 식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별거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이 식을 그냥 우리가 좀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행렬의 표현을 갖다 쓴 것에 불과합니다. 음, x의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렬 벡터의 기본 개념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죠. x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라면 x의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꾼 거죠. 네. 어떻게 되나? 1, 2, 3, 4가 되는 거죠. 네. 이게 x의 트랜스포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x의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이런 게 되겠죠. 어떻게 되나? 1, 1, 1, 1. 그다음에 여기는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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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그다음에 x2, x2 이렇게 행과 열이 바뀐 거죠. 네, 밑에 있는 계산 과정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네, 질문은 러닝 레이트나 처음에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네, 어,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네,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말하자면 많은 계산을 수행하고도 미니멈에 느리게 접근하게 되거나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뭐 문제마다 다를 수가 있고 이제 뒤에 우리가 신경망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얘기하게 되면 그때 이제 쓰는 러닝 레이트의 일반적인 그 값들이 있어서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닝 레이트가 정확히 이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정답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기준, 네, 이것도 우리가 랜덤 값에서 출발을 보통 하는데 이제 뒤에 신경망에 대해서 혹은 딥러닝 모델을 얘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초기 값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뭐 지금 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랜덤한 값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어, 그 랜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그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죠. 랜덤한 값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예를 들면 그 정규 분포에서부터 우리가 랜덤 값을 얻는다. 그래서 평균 제로에 분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인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랜덤한 값을 선택해서 그거로부터 출발한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뭘 하겠다는 건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함수가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W를 내가 찾겠다. 그리고 보니까 변화율이 플러스일 땐 내가 뒤로 가야 되고 변화율이 마이너스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감소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그냥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다. 그래, 이 식의 의미가 뭔지 알겠다. 네, 거기까지 알면 됩니다. 로스 펑션이 W의 함수로 나타나는 거고, 왜냐하면 예측값하고 실제값의 차이인데 예측값을 우리가 W가 포함된 선형함수로 계산하니까 W의 함수죠. 네. 그런데 요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여가면 되겠구나를 이해하면 되고, 네. 우리의 가장 간단한 스퀘어 에러를 로스로 했을 때 미분해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구나를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뭐 미분에 지금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그냥 네, ax, y는 ax 미분하면 a죠.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네, 다만 요 뒤에 나온 행렬식 표현이 이거 뭐 헷갈린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별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식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행렬 그 표현을 빌려온 것 뿐입니다. 네, 이걸 행렬을 실제로 이렇게 써보고 트랜스포즈 써서 y 해 써보고 행렬 곱셈식을 풀어서 써보면 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장에 해서 뭐 이런 계산을 그냥 축약해서 쓴 거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네, 오늘 하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가 아니고, 네, 오늘의 본론은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근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우리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제 회귀, 그러니까 연속적인 y 값을 예측하는 선형 모델, 는 이런 거다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가장 간단한 모델에 한번 개념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얘기이고,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까지 좀 진행할 건데, 자, 이제 우리가 x로부터 y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를 우리가 학습한다 그랬을 때 y는 뭐였습니까? 하이 아니면 로,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y를 예측하는 걸 분류한다,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바로 이제 그런 걸 하려는 겁니다. x로부터 y를 예측하는데 y 값이 0 또는 1이다. 예를 들어. 다르게 표현하면 x를 0 또는 1로 분류하려는 겁니다. X라는 환자를 우리가 비나인 혹은 멀리그넌트, 양성이냐 악성이냐로 분류하는 거였죠. 네.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어, 자, 밑에 이그젬플 보면 역시 이번에도 어떤 환자에 대해서 나이로부터 뭔가를 지금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측하려는 것은 네,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한다고 합시다. 네,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나이가 있고 그런데 심장병이 없으면 0, 있으면 1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22살 네, X고 이게 Y라는 거죠. 22살 심장병 없음. 24살 없다. 쭉쭉 나오죠. 그러다가 35 있는 사람이 있었고 38 없고 네, 뒤에 가면 77세 있다, 81세 있다 등 있습니다. 자, 지금 연속값 X로부터 0 또는 1 값을 갖는 Y를 지금 예측하려는 문제에 대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대략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이가 많은 경우에 뭐 일이 좀 더 잘 나오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y가 1이 되는 probability를 예측하는 형태로 모델을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0 아니면 1이라고 예측할 건데 확률을 지금 이 모델이 아웃풋으로 내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앞에서처럼 x일 때 y를 네,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포인트로 찍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네, x가 뭐 20살인데 네, y 값은 0 아니면 1이니까 이럴 때는 0, 이럴 때는 1,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분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x 연속된 값, y 0 아니면 1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숫자를 예측하는 거니까 이것도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그냥 할 수 있겠다. 즉 뭐였죠?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예측하도록 내가 모델을 잡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빨간 선과 같은 모델을 우리가 얻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주어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그나마 에러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직선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모델은 딱 봐도 별로 적절하지가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x가 이런 값일 때 y 값은 이런 값이 되고 x가 이런 값이 되면 y 값은 네, 이렇게 엄청 큰 값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y는 0이냐 1이냐를 예측하면 되는데
이런 연속적인 값을 내는 선형 모델을 잡는다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가 않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y 값은 0 아니면 1인데 y의 예측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게 되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자 x로부터 y를 예측하는데 x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y가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입니다. y가 카테고리컬한 그런 yes 아니면 no, 1 아니면 0, high 아니면 low 이런 거다 이거죠. 자, 앞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선형 모델로서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찾는 거였는데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다 이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x 대 y를 선형 모델로 잡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가 로짓이라는 것과 x를 선형 모델로 찾는 것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로짓이란 건 뭐냐? 자,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이 되는 확률을 p라고 해보죠. 그럼 p는 0에서 1 사이의 값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odds라는 것을 y가 1이 되는 걸 이제 성공이라고 하면 그 확률이 p면 y가 0이 되는 건 실패고 실패의 확률은 1-p겠죠. 성공의 확률 대 실패의 확률을 우리가 odds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를. 네, 이 값은 그러면은 우리가 따져보면 0에서부터 p가 1에 접근하면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는 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로그를 취하면 로그 1-p분의 p라는 값을 정의하면 이 값은 이제 오즈가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지니까 이것을 로그를 취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네, 이걸 우리가 로짓이라고 얘기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x와 y 사이의 선형 관계가 아니라 x와 로짓 사이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로짓이 앞에서 같이 정의되는데 이것과 x 사이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 한다면 즉,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찾겠다는 거고, 그렇죠? P는 Y가 1인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P에 대해서 풀어보면, 양쪽에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1-P분의 P는 이제 2의 W0 플러스 W1X 승이 되겠죠? 이제 1-P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P에 대해서 풀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에 있는 부분 W0 플러스 W1X를 우리가 G라고 표시하면 P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분의 1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걸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보면 이 X축을 우리가 G Y축을 P라고 하고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분의 1이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G 값이 0이면 2의 영승은 1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G가 무한대로 증가해 가면 2의 마이너스 G는 0으로 수렴할 테니까 이거는 1로 가고 G가 0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2의 마이너스 G승이 무한대로 커지게 될 테니까 0으로 가겠고 좌우 대칭이고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고, 네, 즉 로짓에 대해서 로짓과 x의 선형식으로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y가 1이 될 확률, 그걸 우리가 y 해시라고 쓴다 그러면 y 해시를 이렇게 모델링을 하겠다는 거가 되는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로. 즉 앞에 보면 네, y를 x와 선형관계로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로짓과 선형관계로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y가 1이 될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 하면 네,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함수로 예측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x의 선형식의 시그모이드 함수로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는 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네, 여기 빨간 데모 잘 쳐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 자, 이 값은 뭐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여기가 0, 여기가 1. 그래서 이 앞서 우리가 이그젬플 가지고 그렸던 이 그래프에서 보면 네, y 값을 네, 이런 직선이 아니라 이런 값으로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한 다음에 그래서 답이 0이냐 1이냐 물어보면 뭡니까? y가 1일 확률, 즉 y hat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 y hat이 2분의 1 이상이면 1, 2분의 1 이하면 0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본 거는 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가 0 아니면 1인 경우에 로짓과 선형 관계에 있는 모델을 찾아서 y가 1인 확률 p, 즉 y hat을 우리가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가지고 0과 1 사이의 값으로 예측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x가 이제 여러 개의 속성값으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x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전에 디시전 트리 할 때 뭐 이런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이제 바이너리 스플릿 하면서 어떻게 만들게 된다는 걸 봤었죠. 자, x에서 y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x는 x1, x2 두 개의 값으로 표현되고 y는 0 혹은 1입니다. 자,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x에 대해서 y를 예측하는 모델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자, 지금 x 값이 이제 두 개의 값으로 표현되니까 앞서 g라고 했던 이 부분이 x1, x2의 선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예측값, 즉 y가 1일 확률이라는 것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가 x의 선형식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 네, 분의 1로 예측을 하겠다는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x1, x2 값이 x1, x2 평면상에 이렇게 실제로는 이런 거죠. x1, x2 값이 뭐냐에 따라서 네, y 값이
x1, x2가 뭐 이런 값일 때는 0, 그죠? 네, 이런 값일 때는 1,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3차원상에서는. 2차원 평면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x1, x2가 이런 값일 때는 0이고 이런 값일 때는 1이고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모델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겠다. 이런 모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W1, W2, W3가 W0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면 예, 요 값이 2분의 1보다 크면 y가 1이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y가 0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 확률값이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는 뭐에서 결정나냐 하면 바로 요 식이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이게 0이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1분의 1 해서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이 0보다 크면 확률이 2분의 1보다 큰 거고 따라서 y가 1이 되고 이 선형식이 0보다 작으면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아서 y는 0이 됩니다. 네, x1, x2 평면에서 이거 이퀄 제로인 식은 바로 여기 파란색 선을 나타내게 되고 이걸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면 1, 작으면 0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분포가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0과 1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이 파란 선이 요 지금 W0, W1, W2에 의해서 이 표현된 선형 함수가 이 파란 선을 나타내게 되면 그러면 0과 1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기준을 지금 그린 게 이건데, 이제 실제로 y 값은 우리가 이런 x1, x2일 때 y 값이 0, 1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델이 계산하는 y hat, 즉 예측값 y가 1일 확률은 그래프로 보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사실은. x1, x2일 때 y hat 값은 이 모델에 의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확률 P죠. 확률 P가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점을 우리가 보면 이 기준점이 x1, x2 평면상에서는 이런 직선으로 표현된다. 그게 바로 이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이 나타내는 건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부터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학습이 되겠죠. 바로 파라미터 W0, W1, W2를 데이터로부터 찾아내면 되는데, 어떻게 찾아내면 되나요? 우리가 앞서 가장 간단한 모델에서 보는 것 같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해서 파라미터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식을 찾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얘기의 이 뒷부분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는 거 있으면 해주세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지금 어떤 모델을 찾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네, 잘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